반갑습니다. 33회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랜더 프로에서 진행했던 인강 드림이 연속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마무리까지를 정리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 특강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자,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기도 했고 환절기입니다. 마무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약 한 달여 남았습니다. 꼭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하기 위한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2편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리고 3편 중개실무편에서 우리 중개사법으로 마무리 특강입니다. 오늘 마무리 특강은 말 그대로 마무리니까 선생님이 제가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할 겁니다. 같이 진행한다는 말은 직접 풀어볼 문제는 풀어보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 50%의 문제, 50%의 이론 그렇게 출발되어 있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런 이론은 나하고 처음 듣는다. 이건 좀 심각하죠. 자, 그런 내용들은 본인이 이론을 정리해서 빨간표 딱 붙여놓고 시험 치기 전날 반드시 읽어보고 들어가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체 구성은 기출문제가 약 60%입니다. 그러니까 안면이 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달 남았으니까 당연히 문제들이 안면이 있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60%. 중요한 내용들을 문제로 만드는 게 약 20%입니다. 이번 개정된 사항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20%는 중요한 판례, 사례, 그리고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들로서 구성이 됐죠. 그렇게 해서 아마 편안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수업에 마시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는 내용이 아니고 같이 진행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8시간 정도를 예측합니다. 자, 출발합시다.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및 목적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출발할 때마다 시작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중개사법을 배우는데 중개사법의 성질이 어떨까요? 성격 이렇게 돌았고 4가지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법적 성격이다. 뜻이 설명되어 있죠. 부동산 중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다 이거죠.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 민법과 상법에서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 말이 옆에 있죠.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규정은 민법과 상법이 적용되니까 중개사법부터 먼저 적용한다. 이 뜻을 특별법이라 합니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적 성격인데 이를 다른 말로는 사회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법도 있고 사법이 섞여 있는 중간법적 성격입니다. 국내에만 적용하니까 국내법적 성격이니까 이 4가지 동그라미를 잘 보시면 자, 일반법적 성격, 특별법, 중간법 또는 사회법이죠. 국내법적 성격이다. 성격이 모두 몇 개? 4개. 쓸데없는 거 하나 들어오겠죠. 자, 예를 들면 실체법, 절차법적 성격이다. 이런 게 들어오면 체크를 할 준비를 합니다. 자, 출발할 때마다 중개사법의 4가지 성격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서 제1조 이 법의 목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1조 목적은 지금 출제된 지가 제1조 목적은 출제된 지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최근에 잘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20회 전에는 12번이나 나옵니다. 23회까지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 단원이니까 제1조 제정 목적은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해놓고 가는데 자, 갈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에 정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소속 공인중개사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그러면 틀립니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면 최종 목적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가장 중요한 4가지인데 자, 이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성을 제고하지 여러분 공신력을 제고하면 틀리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신력도 제고되어야 되지만 공신력이 아니라는 데 의미를 가지시고 중개업 이렇게 돌았는데 이를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웬만큼 눈발그가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틀리게 하는가를 익히시고 이렇게 10번 정도를 출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짚었던 내용을 딱딱딱 잡는데 여기도 조심합니다. 육성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를 예전에는 지도 육성하고 이렇게도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조는 스르륵 공부하면 스르륵 틀립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정확하게 육성 기억하시고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등 얼마나 유사 표현들이 비슷하게 들어올 겁니다. 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또는 토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거나 공권력을 확보한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를 방지하고 전부 X입니다. 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중요한 말들입니다.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 이런 말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1조는 자 출제된 지는 오래됐지만 항상 나올 수 있다. 또 1조를 모르고 2조부터 시험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죠? 1조는 자존심 문제로서 익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자, 이어지는 용어의 정의.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단원이고 100% 출제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중개업입니다. 그런데 1번 중개를 모르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개의 개념이 나오는데 항상 정규 수업 시간에도 전달했지만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뭐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해하면 틀린다. 그래서 항상 전달했던 것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 단어는 암기하셔야 되고 암기하면 오히려 암기를 안 하면 틀립니다. 자, 지금 진행되겠지만 가볍게 공인중개사라는 정의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또는 시험에 합격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 X죠. 또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공인중개사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자격증 교부받은 자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어의 정의 6가지는 무조건 암기할 것. 토시 하나, 글씨 하나, 문구 하나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요구하는 단원에 출발했고 그래도 1번 중개가 제일 중요하죠. 중개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집같이 생겼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갑을 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자를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개공사가 뭐를 합니까? 중개를 합니다. 이 그림 한 수백 번을 그렸죠. 자,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 사는 자 매수인 사이에 이 물건을 중개를 하는데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출발하잖아. 그죠? 이 물건에 대하여 이 말이겠죠. 거래 당사자 간에 당사자가 누구지요?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말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두 사람이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밖의 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그 밖 들어간다는 거 암기입니다.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라고 이 그림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결국 중개라는 것은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 갑이 집을 팝니다. 삽니다. 개공사가 아파트를 중개를 했는데 이 개공사가 말하기를 나는 오늘 아파트를 중개하고 왔다. 그럼 중개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중개지. 이 사람이 아파트를 포장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하는 게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가 뭐다? 계약이 중개의 대상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를 뭐라 그런다?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를 뭐라 부른다? 법률 행위. 자, 그래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법률의 법률의 사실 등등이 굉장히 법률 행위 등이 많은 말들이 흘러가지만 법률 행위만 딱 알고 있으면 나머지 어려운 것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이렇게 기억합니다. 법률 행위는 뭐다? 계약. 계약이 뭡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저절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졸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졸고 있는 분에게 쿡 찌르면서 계약이 뭐지요? 하면 저절로 나오는 말. 매매, 교환, 임대차.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졸고 있는 분에게 2는 하면 저절로 4, 2, 3은 6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죠?
법률행위 이꼴 계약,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다라고만 돼 있더라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것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 중개를 왜 하지요? 계약하려고 하잖아.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법률행위가 중개의 대상인데 그러면 중개라는 자체는 보조하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한 번은 법률행위, 한 번은 사실행위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내용이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개는 사실행위라는 개념은 여러분 봅시다.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오면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물건을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죠. 뭐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가격은 대략 얼마다를 확인을 해서 사는 사람에게 설명을 잘 해야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행위, 그걸 뭐라 부른다?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라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의뢰인의 단순한 사자, 이 두 사람을 심부름하는 행위거나 대리인의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사자, 심부름꾼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니까 그럼 뭔데? 독자적 행위다. 두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는 독자적 행위라는 것은 의무가 없이 팔아줘도 되고 사줘도 되고 그렇죠.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반드시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독자적 행위입니다. 자, 추상적인 용어가 가니까 조금 힘들죠. 기억해야 될 것. 중개는 뭐? 사실행위. 중개의 대상은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대로 돌릴 수 있죠. 중개는 법률행위이다. X, 사실행위로서 독자적 행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다. 그래서 중개의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의 중개업인데 얼마나 단조롭게 전달했는가 하면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잖아. 그럼 조건이 세 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반드시 1번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고 3번 중개를 뭐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인데 업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성을 요구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자, 글자가 세 글자니까 조건이 세 가지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렇게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 다 사무소 갖추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맞다 하고 싶어진다고요. X예요. 사무소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여러분 등록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등록이라는 말이 중요하더라도 여기 등록이 조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 다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록은 요소가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아도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용어 세 가지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중개라는 정의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서는 중개업이 사례, 판례로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드디어 문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고 자, 1번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해서 여러분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옳은 것 지금부터 읽으시면서 빠르게 맞으면 O, 틀리면 X를 빠르게 표시합니다. 같이 풀어가는 시간이다 그랬죠. 그리고 같이 고민도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빠르게 읽으면서 맞다, O, 틀렸다, X 하시고 틀리는 문제가 나오거든 빨간표 딱 붙여놓으시고 틀리는 것은 본고사에서 안 틀리도록 관리하는 시간 그렇게 갈 겁니다. OX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 4, 6, 7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인과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다. 옆에 딱지 붙이든지 빨간 표시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판례입니다.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컨설팅 행위 중개업에 해당한다. 5.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건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왔잖아. 중개업에. 그죠? 3번 중개의 정의 중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 자, 이것이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예요. 자, 여러분 내용이 어렵더라도 지금 이제 마무리 시간이니까 저당권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X로 출발을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 본고사에서는 저당권 등은 중개업에 포함한다 하면 O죠. 그래서 지금 틀리고 맞는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나오면 제일 좋고, 자, 이게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의식하시면서 공부합니다. 4번 중개행위란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에 해당합니다. 팔아달라고 왔는데 사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경영사에게 당신이 매수자를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두 명의 경영사가 각각의 손님하고 거래할 수 있죠. 일방적인 중개도 중개에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경영사가 타인이 건설한 건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X인 줄 이해하시겠습니까?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분양대행업이지 중개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6번째 판례도 중요합니다.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약정은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니까 경영사가 사주면 수수료가 300만 원입니다 라고 약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수수료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 잘 정리합니다. 자, 7번 경영사가 보수는 받지 아니하고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중개업에는 해당하나 공인중개사법상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당연하죠. 보수가 빠지면 중개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개 보수를 받았지 않았다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수수료 돌려줄게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인중개사 법령이 적용됩니다. 자, 약 7개를 가지고 OX로 정리했고, 자, 내가 한 개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가 중요한 내용 아니다 그랬죠. 그죠? 왜 맞고 틀리고를 익히시는데 요를 역으로 하면 지금 7개가 14개의 지문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다. 근데 컨설팅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X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특강의 최종 자료로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의 정의 보셨고 관련되는 문제, 사례, 판례들을 체크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제3조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제3조 중개대상물도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 뭐냐? 토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건축물, 그죠? 그래서 토, 건, 그 다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초반기 문제는 토, 건, 입, 광, 공만 하더라도 5개잖아요. 거기서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놔놓고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물어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은 토지라도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광, 공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 있고 꼭 잘 읽으시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는 전부나 일부도 중개할 수 있다. 일부는 뭐지요? 용익물건이나 임대차가 가능하다.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방이 3칸 있는데 한 칸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용익물건은 하나 물건의 일부에도 가능하다. 한 토지의 일부에도 가능하다. 요거 의미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를 입광공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알아두기 하나 보입니까? 공시수단을 갖춘 것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거 X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시라는 게 대표적으로 등기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것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하면 X예요. 우리는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도 건물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굉장히 넓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정리하시고, 자, 종물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 종물이라는 것은 수목의 집단으로서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교량, 담장, 제방, 우물 등인데 여러분 이는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상식이죠. 이런 것들 종물들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3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입광공이 있는데 입목이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자, 그때 입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것. 입목의 소유자가 등록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나무를 입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나무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관련된 이론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이게 이제 입광공이 되는데 입광공에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 법률에 있는 겁니다. 문제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재단물이니까 부동산, 공업, 소유권 등 시설물 이런 것들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단은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죠. 관련되는 것 체크하시고, 자,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출제를 할 때는 항상 이제 기본 이론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자,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 것, 되는 것, 양이 많죠. 자, 천천히 하나하나 익히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산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근데 중부동산 중에서는 입광공, 입목광업재단, 공장재단만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기계장비라든지 선박 이런 것들은 될 수 없는 건 상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4조입니다. 제4조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4조 공인중개사 제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이론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중개사 시험을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자 누굴까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굴까요? 국토장관. 반대로 시험에 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는 시험은 국토장관이 원칙적으로 시행합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니까 반대로 낼 수도 있고, 자, 이런 시험 시행 기관장들이 시도지사나 국토장관이 다른 일은 안 하고 개공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맡기는데 어디에 맡깁니까? 공기업,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맡겨져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맡기는 기관이 3가지인데 살짝 조심할 거, 대학이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하는 기관이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학 하면 이미지가 대학 입시, 대학 시험 이런 게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대학은 시험기관이 아님을 의미 있게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응시 자격 안내 공고문 자료 있습니까? 천천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읽으시고 나면 바로 문제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관련되는 알아두기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천천히 마무리 자료로 활용하시고, 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것, 그 다음에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것, 보수의 변경, 손해배상 책임 4가지니까 비교적 중요하죠. 앞에 자료에 올라갔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했다면 자격시험에 관한 것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내고 싶을까요?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심의사항을 보시면서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미진하는 것은 역시 문제로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문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옳은 것 찾으세요. 시작. 살짝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자, 한번 읽으셨습니까? 옳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여러분 4번 찾기가 쉽지 않았을걸요? 부정행위로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업자는 아니다. 맞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부정등록자죠. 그런데 무등록자나 부정등록자는 형벌은 똑같습니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내용은 똑같을지라도 무등록업자는 아니잖아. 지금 거죠. 개념 잡으셔서 해야 돼요. 자, 옳은 게 4번 돌았으면 틀리는 것.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응시할 수 없다. X예요. 결격 사유자도 응시할 수는 있다. 지금 교도소 있는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시험에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고, 미성년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응시할 수 없다. X. 응시 수술의 반환 절차와 반환 방법은 이런 거 좀 어렵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X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험 규준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바로 앞에 자료가 넘어갔었죠. 거기 보시면 그 앞에 자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내려간 자료, 넘어간 자료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어디에 정한다? 시험 시행 공고문에 정한다고 이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와 반환 방법은 어디 따른다? 시험 시행 공고문에 따른다. 이런 것들이 비교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문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 자, 두 번 안 틀리도록 관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재교부 X. 누가?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에는 국토장관도 들어가 있잖아. 그죠? X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경우사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으면, 여러분 형벌이 뭐다?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자, 징역 또는 벌금인데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 양대 부정 징. 자, 우리 암기표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표 1번에 있는 양대 부정 징 하면 징역을 받아야 취소되지, 형벌 벌금을 받으면 취소되지 않죠. 이렇게 물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중개사법은 끝날 때까지 형벌하면 징역 또는 벌금,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찾으시면서 5개 문제를 여러분하고 지금 정리해 본 겁니다. 5개 지문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이고 하단에 판례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자료로서 이제 일방적으로 전개하는 특강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가면서 오늘 하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내려가면 이제 중개업의 등록이라는 파트로 접어듭니다. 자, 등록은 옛날에 영업을 하려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영업 허가를 지금은 등록이라 하고 허가가 아니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자, 무허가업자라는 말이 있었겠죠. 지금은 무허가업자는 없고 무등록업자가 되겠죠.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한 등록이라는 절차, 그리고 주요 내용 아주 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종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론에 관련되는 것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시험 치기 한 달 직전인데 야, 나 이거 처음 보는 거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들의 의미를 잘 보시고, 자, 그 이론도 미진할까 하여 판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도 자격증이 없는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개념을 익혀주시고 시험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틀린 것 찾을 필요 없이 OX로 표시합니다. 이런 시간 아니면 읽을 시간이 없죠. 자, 시작합니다. 열 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읽으시고 OX 표시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하실 것. 자,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 하셔야 됩니다. 직접 보는 시간. 자, 갑시다. 읽기가 좀 바쁘시죠? 자, 어차피 집중하셔야 될 시간이어서 잠깐씩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씩 당기고 있습니다. 자, 맞는 것을 또는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틀리는 것이 1, 2, 3, 4로 준비되는데 옳은 것은 7번, 9번만 옵니다. 자, 그러면 7번, 9번이 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7번, 9번을 다르게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 업무 정지 받은 자가 폐업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등록할 수는 없다. 그죠? 익히셔야 됩니다. 기초 문제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하는 자를 우리는 특수법인이라 부르고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는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할 필요는 없다. 3번, 중개업 개설 등록 당시 실무교육을 이수받은 자는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X. 자, 여러분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1년이니까 1년 안에는 면제되겠죠. 자, 지금부터 기억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 1년.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틀렸고 4번 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를 받은 자라도 등록관청에 보정 설정 신고를 하기 전에 중개업을 하였다면 무등록 개공사로 보아야 한다. 자, 등록 통지를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등록은 아니잖아. 그죠? 그 무등록의 개념도 익히셔야 돼요. 등록 자체를 안 하고 영업하면 당연히 무등록이지만 등록이 된 자가 보정 설정하지 않고 영업했다. 그 위반했을지라도 무등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5번 갑니다. 조금 불편하네. 자, 5번.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될 사유에 포함되는 개공사는 개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공사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X. 여러분, 반드시 취소될 사유에 포함되면 취소가 되면 이제 개공사가 아니지. 그 사유에 해당된다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X라는 것 익히셔야 됩니다. 6번 중개업 등록은 일신 전속적인 처분으로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등록관청의 취소 처분 없이 효력은 소멸한다. 가장 어려운 지문이죠. X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개공사가 사망하면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은 소멸이겠죠. 근데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의 대표자는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서 체크하실 것. 그 사실은 6번이 X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7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기존의 개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요거 채점이죠.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서류는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맞다.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종류를 바꿨습니다. 그럼 당연히 동일하지는 않겠죠. 다시 부칙 6조인 개공사가 드디어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이제 공인중개사로 종류가 달라지면 자격증 등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동일하지는 않다는 건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5. 자, 8번. 법인인 개공사는 반드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죠. 자, 법인은 어떻습니까? 컨설팅업, 프랜차이즈업,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등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만을 하니까 X. 9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하는 유일한 사항은 뭐다? 보정 설정이다. 자, 보정 설정 사항 X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정 설정 사항은 등록하기 전에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하는 것은 업무 보정 설정 여부 맞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기를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보정을 설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드디어 등록이 됐어. 그러면 등록증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조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기를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하는 유일한 사항은 보정 설정 여부. 요거 중요합니다. 5. 자, 법인의 설립 목적의 중개업 외에 부동산의 분양 대행 업무가 포함되어도 등록받을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 X인데 부동산 하면 뭐죠? 토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토지는 분양 대행할 수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가,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할 수 있으니까 법인이 분양을 대행하되 토지가 안 되니까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잖아. 건물 때문에 X다. 아주 함정 문제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7번, 9번만 옳고 나머지는 X인데 역시 여러분들 학습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거 맞았어, 틀렸어가 아니고 지금 취소해야 될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사 등록 취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지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10개의 문제를 던졌지만 여러분들은 20개의 효과로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정리하시면서 옳은 것, 그런 것을 찾아가는데 만약에 틀리는 게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체크해 주는 시간. 이게 지금 우리가 마무리 때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결격 사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결격 사유는 개공사 등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목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조금 불편하네. 멀어지는구나. 자, 그래서 결격 사유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리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 결격 사유는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암기가 되어 있고 첫 번째 초급 수준, 그 다음 암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까지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 옳은 것 찾습니다. O, X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읽고 O, 빠르게 읽고 X.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도가 진행되는 시간이니까 시험 치는 시간이 아니잖아. 그죠? 빠르게 훈련하시고 이제 틀리는 게 발생하면 안 틀리도록 자기가 체크해서 그 부분들만 모아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O, X로 빠르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격사후 중요 단원이 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옳은 것 5번, 7번, 9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한 듯 내용하고 비교를 하셔서 나는 이게 맞네, 틀린 일을 착각합니다. 자, 설명합시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정리가 됐고 미성년자와 피한정 호견인은 법정 대리인을 받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여러분,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19세가 넘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한정 호견인은 법정으로부터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복권을 신청하면 벗어난다. X죠. 많이 출제했습니다. 복권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복권되어야 합니다. 자, 3번 검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이 된 자는, 자, 가석방은 가짜로 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X죠. 가석방된 날로부터 완료가 되고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석방은 가짜로 석방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4년을 받은 자가 징역 3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남은 게 1년이잖아. 그죠? 가석방 받으면 남은 1년은 집에서 살고 더하기 3년.
나머지 기간이 완료되고 3년이지 항상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X 익히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벌금형만 들어오면 우리 단원에서 벌금형이 딱 보이시면 저절로 노래 제목 2, 벌, 3, 3을 적으셔야 됩니다. 2, 벌, 3, 3이 결격사유니까 중개사법이 이 법이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으면 300만 원 이상은 3년 동안 결격사유. 노래 제목이 2, 벌, 3, 3이니까 벌써 도로교통법 딱 돌았잖아 지금 그죠? 틀리게 하는 것 의식하셔야 됩니다. X입니다. X. 자,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사가 재등록을 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맞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된 자가 오늘 취소됐어. 근데 내일부터 일해라.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 취소됐는데. 그죠? 그래서 취소된 자는 항상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자, 염려가 있는 자 결격 사유하면 무조건 X죠. 염려가 있는 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가 결격 사유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가 결격 사유입니다. 7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 일반 사면 받은 자는 즉시 개업공사가 될 수 있다. 오예요. 자 여러분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되고 요 일반 사면에 비교해서 비교적 특별 사면이 잘 나옵니다. 자 특별 사면은 더하기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특별 사면 더하기 몇 년? 3년. 근데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즉시 중개업에 종사합니다. 8번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격 사유자이다. X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선고유예가 집행유예가 기소유예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거 물을 시간 지났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시험 치는 판이니까 2판 4판이니까 선고유예 들으면 뽑아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결격 사유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정지도 아니고 선고유예가 무엇입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묻지도 않지만 시험에서 선고유예 들어오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 사유 아닙니다. 9번 맞죠? 2003년 8월 20일 오후 10시에 출생한 자 2022년 미성년자잖아요. 8월 20일 0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미성년자는 19세가 넘어야 하는데 오후 10시에 태어났다고 굳이 오후 10시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민법에서 출생연월일을 따질 때 미성년자는 시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8월 20일 오후 10시에 출생했더라도 2022년 8월 20일 0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10번 보고 있습니다. 10번. 자,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고용인이었던 자 때문에 X죠. 사원 임원이었던 자가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지 고용인, 중개보존이나 소공사를 고용인을 결격 사유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인 때문에 X. 자, 역시 11번. 개공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 돌았습니다.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자 조심해야 되죠.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때문에 X예요. 아까 했잖아요. 결격 사유는 이 벌 3이니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은 자는 300만 원 받으면 3년이 지나야 되지 취소 받은 날로부터 하면 X입니다. 특히 이 11번을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설명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또 잘 안 되는가 봐. 그죠? 자, 그럼 이제 지금 마무리 시간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아,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 벌 3이라고 노래를 부르잖아, 지금. 그죠? 취소받은 날로부터 3년 하면 틀립니다. 여기 11번 지문은 여러분이 별도로 좀 암기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것, 틀린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결격 사유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자, 취소되는 사유 정리돼야 됩니다. 5개죠. 자, 개공사가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나머지 12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 중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 5가지를 의식해 보시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개공사가 고용한 고용인이 결격 사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2달 내로 해소하면 되지 법인의 결격 사유로 가지 않습니다.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아주 여러분들 관심 있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개공사의 고용인 관계가 들어왔고 여러분 고용인 하면 저절로 이름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용인은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일명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존입니다. 우리는 이 2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업무의 범위, 서명 날인 의무 있다, 없다 구분하고 있죠. 인장등록, 소속공인사 인장등록 합니다. 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개보존 계약서 작성 안 되니까 의무 없다. 당연히 소공사는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고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중개보존 그런 내용 없다. 뭐 자격증이 있어야 취소 정지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소공사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보존은 그런 내용은 없다까지 해서 고용인 관계, 공통점, 차이점 정리되겠습니까? 천천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하단에 1번 문제 하나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고용인에 관련되는 문제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은 단독주택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의 소공사 A로 하여금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했는데 소공사가 쌍방으로부터 보수 외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요거 금지행위죠. 금지행위고 쌍방 대리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면 개공사에게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부터 틀렸죠. 자, 개공사 갑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가 살짝 실수했습니다. 쌍방으로부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으니까 요거 금지 행위로서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이고 개공사에게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적용되죠. 초과 금품은 1년에 1,000. 자, 그러면 개공사가 1천만 원의 벌금을 받더라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우리는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사에게 결격 사유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개공사가 벌금 1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이 벌 3.3이니까 취소되겠죠. 근데 고용인의 관계로 인해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맞습니까? 개공사 갑이 고용한 소공사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금지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노래 제목이 이인설설 개개금 금지행위는 자격이 정지되죠. 소공사 방금 적었지만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4번. 이때 A가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갑의 개공사 자격이 취소될 리는 없다. 당연합니다. 개공사는 소공사 때문에 벌금 1천만 원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서 자격 취소는 있을 수는 없고 5번 소공사 A가 징역형을 만약에 선고받았다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되는 사유가 양대 부정징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문이 5번이 오는데 자, 여러분하고 항상 전달하게 되지만 이런 소공사가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라는 단언입니다. 자, 이어지는 단언입니다. 관련되는 판례, 사례 보시면서 이제 등록이 된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